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ETF A to Z 시리즈 중에 한 영상으로 ETF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ETF의 상장 폐지는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ETF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국내 대형주에 투자하고 싶다,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고 개별 종목을 매수하기 힘드니까 돈을 맡겨주면 그 대상에 내가 알아서 투자해 줄게 라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는 펀드와 유사한 성격인데, 펀드와 좀 다른 점은 주식처럼 자유롭게 시장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열리는 시간에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 때문에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투자하는 대상,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 주식 시장의 대표 지수인 S&P 500이 될 수도 있고, IT가 될 수도 있고, 원유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TF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걸 대신 투자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ETF가 상장 폐지된다라는 말은 이 두 번째 부분, 주식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해진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래가 정지,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정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TF를 운용하고 있던 운용사는 여러분의 돈을 대신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 시점에 갖고 있는 돈들을, 운용하고 있던 내용들을 모두 다 팔아서 청산해서 여러분들과 나눠 가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되게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는데요. 주식 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업의 가계부인 재무제표상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얘네가 정직하게 룰을 지켜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다던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보통 상장 폐지로 연결이 되고, 이 상장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서 완전 상장 폐지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정리매매 기간의 의미가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기인 거고,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 폭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까지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정리매매와 상장 폐지 수순까지 이어지게 되면 보통 주가가 사실 이 전부터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일 거고요. 보통 반토막은 기본이고 10분의 1 토막 그 이상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장 폐지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ETF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ETF는 기업이랑 다르게 재무제표라는 게 없고요. 상장 폐지가 언제 되는지 그 룰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제가 타이거 ETF의 이제 상품 설명서에서 상장 폐지 요건을 직접 캡처해서 갖고 온 부분인데, 아래 1번부터 10번까지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룰을 어겼을 경우에 상장 ETF가 상장 폐지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TF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다르게 재무제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상장 폐지의 요건이,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코덱스 200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TF는 이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열심히 복제
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ETF가 기초자산인 지수의 가격 움직임을 유사하게 상관계수가 0.9 미만이 된다는 건 이 움직임을 유사하게 복제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복제를 못하는 상황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이 ETF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초자산으로 나 코스피 200을 추정할 거야 라고 해놨는데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거래소에서 더 이상 산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추종하는 ETF 역시 따라갈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요건들은 ETF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 지수를 잘 복제하게끔 LP라는 업체를 통해서 ETF의 가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LP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LP가 역할을 잘 해야 ETF의 가격이 순자산가치 NAV를 잘 따라가게 되고, LP가 역할을 잘 못할 경우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원유 ETF처럼 가격 괴리율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LP 역할을 할 유동성 공급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장 폐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상장 폐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TF의 규모가 너무 작아져도 이 ETF에 가입해서 돈을 납입한 설정액이나 순자산이 50억 원이 안 되는 ETF 역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 폐지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100만 원도 거래가 안 되는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ETF들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실제로 어떤 정리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원래 이제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ETF 운용사가 이런 식으로 주식 1, 주식 2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돈을 굴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를 NAV,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NAV 말고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 ETF를 얼마에 사고 파느냐라는 건 시장 가격 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럼 거래를 할 수 없으면 이 ETF 운용사가 여러분한테 받은 돈을 먹고 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갖고 있던 주식들을 혹은 채권이나 원자재나 이런 선물들을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남은 돈을 여러분들과 나눠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했던 걸 팔아서 나눠주게 되고, 보통 이 가격은 한 주당 순자산 가치 정도로 처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이 청산이 돼서 받으시는 수익은 이자 배당 소득세로 수익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원유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 상에서 원유 선물들을 이렇게 담아가고 있겠죠. 근데 얘는 원유 선물의 가격이 급락해서 마이너스 때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ETF의 NAV가 0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지금 요 내용은 이제 기사에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원유 ETF 괴리율이 커진다고 해서 상장 폐지를 하기는 규정상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해서 포트폴리오 자체의 가치 NAV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100으로 시작했던 포트폴리오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 50, 0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아무리 다음에 반등세가 나와도
가격 상승이 나와도 이미 0이 된 상태에서 200%가 상승한들 500%가 상승한들 그 결과는 0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가치가 계속 0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ETF의 상장 폐지는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다르게 이 ETF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거래가 많이 되지 않거나 기초자산 추종을 잘 못하고 LP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ETF가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굴리고 있던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있던 대상을 다 매도를 하고 현금화 시켜서 그 돈을 투자해준 여러분과 나눠 가지게 되고 여러분은 이제 상장 폐지 시점에 NAV 정도의 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ETF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